지금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서 보여주어야 할 것은 스스로를 바꾸는 정치, 스스로를 흔드는 정치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충북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이 칼을 휘둘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건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실제로 이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망나니 칼춤 추듯이 마구잡이로 혁신공천을 하면 이번 지방선거 못 이깁니다. 저는 경선을 진심으로 원한다는 입장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싸움이나 경쟁을 피해본 적이 없습니다. 경선도 그렇고 본선도 반드시 승리하고 그 결과 부산을 지켜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경선으로 좀 나아가게 해주신다면은 제가 제 역량을 시민들께 직접 증명하고 당의 현명한 결정을 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어제 공관위 회의에서요. 박형준 현 부산시장을 컷오프하고 주진우 의원을 단수 공천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당사자 주진우 의원은 물론이고 부산 지역 의원들까지 모두 나서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경선을 치르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경선을 치르지 않고 단수 공천 받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왜 경선을 굳이 치르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진우 의원이 상당히 좀 정무감각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 배지를 던지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 출마가 목적이 아니고 당선이 목적이잖아요. 아하. 그런데 본인이 이 공천을 받아가지고 출마한다고 해서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하. 특히 이제 본인이 이 전략공천을 할 경우요. 네. 오히려 현역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경선에서 이걸 꺾으면 여론의 주목도가 높아지는 거죠. 네. 이른바 정치적인 동력이 생기는 거죠. 아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네. 상당히 좀 국민의힘 후보들이 열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열세 구도를 일거에 본인이 이 경선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반전시키겠다. 네. 이런 계산에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네. 나는 경선 원한다. 전략공천 원하지 않는다. 네.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뭐 전재수 후보에 대해서 열세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여론조사 여론조사나 결과 예, 현재까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준비된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니까요. 선거방송 심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좀 제지를 해야 될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주진우 의원이 정무적인 감각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주진우 의원이 경선을 희망한다고 밝힌 것은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경선 없이 만약에 주진우 의원을 전략공천한다면 그것은 박형준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컷오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부산 지역의 선거는 화학적 결합이 안 될 겁니다. 팀 박형준은 어쨌든 두 번의 부산시장 선거를 이겼고 5년 동안 부산시 경영을 담당했는데 그런 팀 박형준이 이 인위적인 컷오프에 불복하게 되면은 과연 부산 지역의 선거를 남은 지방선거 투표율까지 정상적으로 치를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대단히 의문시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주진 후보가 아무리 전략공천을 받아도 본선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허. 경우에 따라서는 앞서 우리 배종호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직도 잃고 시장직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최악의 경우의 수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주진우 후보로서는 본인이 내야 될 유일한 메시지는 내가 경선을 원한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게 해달라. 이게 정답이라고 저도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 공천 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일단 큰 잡음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이 전재수 의원이 오늘 공천 심사 면접을 받습니다. 부산에 국회의원이 18명이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저 하나 딱 있습니다. 손톱만큼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는 부산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부산시장에 출마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변화, 긍정적인 변화를 부산 시민들과 함께 어깨 걸고 힘을 모아가지고 해양수도 만드는데 열과성을 다하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도요. 민주당 공관위에 아까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처럼 단수 공천이 아닌 경선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역시 같은 이유인가요? 뭐 정치적인 어떤 입지 또
위상 강화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어쨌든 경선을 하게 되면은 뭐 당원이나 국민들한테 주목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경선을 하면서 경쟁력이 생깁니다. 아하. 예를 들면은 본인의 이제 뭐 네거티브나 약점들이 있는데 그게 본선에서 상대방 후보한테 들춰내서 이렇게 이제 피해를 입는 것보다 당내 경선에서 건전하게 건강하게 경선 속에서 약점도 보완하고 맷집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경선 방식도 나름 괜찮은 방식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시끄러운 곳이 하나 있죠. 충북지사 관련해서요. 현역으로 첫 번째 컷오프 대상이 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면서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번 컷오프 결정은 당원 당규의 원칙을 파괴한 정치적 폭거이자 각본에 의한 정치 공작이다. 이정현의 사퇴와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충북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다. 이 일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중대 결단에 무소속 출마까지도 같이 고려하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기는 섣부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 그렇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밀실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들으셨죠? 어떤 경우라도 출마를 하겠다. 이게 결국 무소속 출마인 것 같은데 공공연스럽게도 오늘 오전에 경찰이요.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금품 수수 의혹 등 사법 리스크. 이 부분도 또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논란이 있었고 보도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관위에서도 여러 검토를 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혁신공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가장 명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게 인적 쇄신입니다. 기존에 있던 인물을 교체하고 새로운 인물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변화를 상징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있죠. 그 과정이 공정해야 하고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명분을 스스로 제공할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당에서도 어떤 정치 탄압 이런 사유로 어떤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면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환 지사 같은 경우에는 금품과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공관위에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